자, 그러면 기출모의고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모의고사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구 번 문장 봅시다. Instead of trying to push animal senses to Aristotelian buckets, we should study them for what they are. 먼저 instead of ing는 무슨 뜻이죠? 뭐뭐하는 대신에 이런 뜻이지? ing를 a라고 하고 주어 동사를 b라고 하면 a 하는 대신에 b 하다. a 말고 b 하자란 이야기고 따라서 a와 b는 상반적 관계를 갖겠지.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게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으로 밀어넣지 말고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animal senses, 동물의 감각들이고 동물의 감각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한다?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 그대로 동물의 감각에 대해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리스토텔리안 버킷스가 무엇인지 일단 A와 B가 상반된 내용이라고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은 동물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건 아닐 거야. 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장. Consider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How many senses are there? seemingly 언뜻 보아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이 뭐죠? 감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감각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네. 몇 개 있을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만 개? Around 2370 years ago, 2370년 전에 고조선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시기가 기원전 233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2370년 전이면은 기원 전인가? 지금 2026년이니까, 그제? 하여튼, 자, 기원전 전에,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Aristotle wrote that there are five in both humans and animals.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인간과 동물 둘 다에게 있어서 다섯 개가 있다라고 글을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의 감각이 몇 개 있다? 다섯 개 있다라고 글을 쓴 거야. 다섯 개 뭐가 있는데? sight, hearing, smell, taste, and touch.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However, according to the philosopher Fiona McPherson, there are reasons to doubt it. 하지만 철학자 피오나 맥퍼슨에 따르면 그것을 doubt, 의심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글이죠. 인간과 동물의 감각은 5개밖에 없다라는 사실. 자, 요거에 대해서 의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그거보다 더 적거나 그거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맥퍼슨이라는 철학자는. For a start, Aristotle missed a few in humans.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게 있어서 몇 가지를 놓쳤습니다.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which is different from touch. 첫 번째는 touch,触각과는 different, 다른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 만지지 않더라도 왠지 막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지? 만지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거. 그지? 자, and the sense of balance, 균형 감각, which has links to both touch and vision, 촉각과 시각 둘 다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균형 감각. 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단 이걸 놓쳤고요. Other animals have senses that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다른 동물들은 categorize, 범주화하기에는 더 어려운 감각들이 있습니다. Many vertebrates have a different sense system for detecting odors. vertebrate는 이제 척추동물이라는 뜻이고요. odor, 냄새라는 뜻이죠. 많은 척추동물들은 냄새를 탐지하기 위한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혀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피부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Some snakes can detect the body heat of their prey. 어떤 뱀들은 먹잇감의 체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These examples tell us that 우리에게 that 이하를 말해주는데 senses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 맥퍼슨 wrote in the senses.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책에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각은 제한된 숫자의 특정한 종류로 나뉘어질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다시. 자,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으로 밀어넣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5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두 번째 문장의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확인해 봅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을 의미하는 건 두 번째 문장의 셋절이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감각은 5개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바야. 이렇게 제한시키는 대신에 동물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감각은 딱 몇 개라고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선택지 보자. 1번. Sort various animal senses into fixed categories. Sort A into B 하면 A를 B로 분류하다 이런 뜻인데 다양한 동물의 감각을 고정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Keep a balanced view to understand real senses. 진짜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균형감을 가진 견해를 유지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Doubt the traditional way of dividing all senses. 모든 감각을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의심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죠. 7. Ignore the lessons on senses from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전해온 감각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5번. Analyze more animals to find real senses. 분석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동물들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각을 찾기 위해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정답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59%니까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되게 문제를 맞췄다. 그 얘기는 어려운 문제다.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2번 요지 보겠습니다. 요지는 중심 내용을 우리말 문장으로 써놓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대상과 의견, 원인과 결과, 이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en we think of leaders, we may think of people such as Abraham Lincoln or Martin Luther King Jr.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대상은 일단 뭡니까?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자, 혼남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뭐 지도자 하면 되게 훌륭한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어? 이렇게 떠올리는데 두 번째 문장. If you consider the historical importance and far-reaching influence of these individuals,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훌륭한 사람들,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leadership might seem like a noble and high goal, noble, 고귀한, 귀족의, 자, 고귀하고 높은 목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뭐예요? 미스죠, 미스. 근거 없는 믿음, 잘못된 생각, 통념입니다. 하지만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 지도자, 지도력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Like all of us, 우리 모두들처럼 these people started out as students, workers, and citizens who possessed 소유하다 ideas about how some aspect of daily life could be improved on a larger scale. 이런 사람들, 이 훌륭한 지도자들도 사실은 학생으로서, 근로자로서, 시민으로서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떤 학생, 근로자, 시민? 아이디어를 소유했다. 무슨 아이디어? 일상적인 삶 중 어떤 측면이 대규모로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유했던. 뭐 투표도 못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투표도 못하고, 어? 이거 다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제? 야, 너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Through diligence and experience, 근면함과 경험을 통해서 they improved upon their ideas.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향상시켰는데 by sharing them with others.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이죠. 그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seeking their opinions and feedback,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찾으면서 and constantly looking for the best way to accomplish goals for a group. 집단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음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향상시켰던 겁니다. 따라서 결론. We all have the potential to be leaders at school, in our communities, and at work. 우리 모두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지도자가 될, regardless of는 무엇에 상관없이, age or experience,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어, 너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알겠어? 어. 자, 밑에 truth 구조였고요. 정답은 3번.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아니, 가끔 가다가 뭐 국회의원들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딴 것도 국회의원 하는데, 나라는 못하겠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 장관도 마찬가지고, 무슨 장관이 무슨, 탈영병 출신이고, 개판이, 나라. 자, 23번 되겠습니다. 주제 문제죠? 주제. 중심 내용을 영어 명사로 표현한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원인 결과 관계를 말한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crop rotation. 이거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응? 기억이 안 나? 자, A is the process. 자, 윤작이 이 글의 대상이고, 자, 과정이다. 이건 설명하는 거죠. 아, 윤작에 대한 설명문이구나. In which farmers change the crops they grow in their fields in a special order. 마지막에 order는 순서란 뜻이죠. 농부들이 자신의 밭에서 자신이 기르는 농작물을 바꾸는 과정이 윤작이에요. 특별한 순서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윤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윤작이 뭔데? If a farmer has three fields, 자, 어떤 농부가 밭이 세 개가 있어요. He or she may grow carrots in the first field, green beans in the second, and tomatoes in the third. 첫 번째 밭에서는 당근을 키우고, 두 번째 밭에서는 녹색 콩을, 세 번째 밭에서는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The next year, 내년에 beans will be in the first field, tomatoes in the second field, and carrots will be in the third. 녹색 콩이 다음에는 첫 번째 밭에서 있을 것이고, 토마토는 두 번째 밭, 당근은 세 번째 밭에 있게 될 것입니다. In year 3, 3년 차에는요, the crops will rotate again. rotate, 회전하다라는 뜻이죠. 농작물은 다시 한번 순환하게 될 겁니다. By the fourth year, 4년 차가 될 때까지 the crops will go back to their original order. 농작물은 본래의 순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Each crop enriches the soil for the next crop. enrich. 무슨 뜻이야? 자, en이라는 접사, en이랑 em은 앞에 붙던 뒤에 붙던 make의 뜻이야. make. 무슨 뜻인데? 만들다, 만들다. 이거 무슨 뜻일까? enlarge. 확대하다는 뜻이야. 알겠어? shorten. 뭘까? 짧게 만든다, 줄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in danger는 무슨 뜻이야? 그래. 그럼 in danger 하면 무슨 뜻이겠어? 위험하게 된,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런 뜻이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enrich는 무슨 뜻이겠어? 풍요롭게 하다. 그지? 각각의 농작물은 다음 농작물을 위해서 토양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아, 윤작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This type of farming. 이러한 유형의 농업은 윤작 얘기하는 거죠. Crop rotation is sustainable. 지속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the soil stays healthy. 토양이 계속 건강하기 때문에 원인, 결과. 아,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있습니까?
자, 그럼 주제 뭡니까? 윤작이 좋은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1번, advantage, 장점 of crop rotation in maintaining soil health.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influence of purchasing organic food on farmers. 유기농 음식을 구매하면 농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과관계 상관없고 2번, 3번. Ways to choose three important crops for rich soil. 세 가지 중요한 농작물을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 중요한 농작물이 뭔데? 자, 그 다음 4번 danger, 위험 아니고요. 5번 negative, 부정적인 거 전혀 언급된 바도 없는 내용이다. 24번 제목 중심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써놓은 걸 보통 제목이라고 하는데 제목은 독자의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반어법이나 비유를 많이 쓴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one area at a time will mean you can stop at any point and the painting can be considered finished. A는 B를 의미할 것이다. B는 A의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A와 B는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B가 긍정적이면 A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B가 부정적이면 A가 나쁘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지? You can stop at any point and the painting can be considered finished.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언제라도 멈출 수 있고 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 좋은 거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그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the whole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작업을 해라. 두 번째 문제 artists often find it difficult to know when to stop painting. It 가목적어 to know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고요. find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보호 나오면 이때 find는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적어가 형용사다고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술가들은 종종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어려운 거지? 언제 그림 그리는 걸 멈출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and it can be tempting to keep on adding more to your work. 당신의 작품에 더 많은 걸 계속해서 추가시키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평생 해야지 뭐 그러면. 작품 하나에. I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중요하대요. 필자 의견을 명시한 거죠. 부정입니다. To take a few steps back from the painting from time to time, 가끔씩 그림에서 몇 걸음 물러서는 게 중요한 거죠. 왜? To assess your progress. assess는 평가하다라는 뜻이고, 당신이 얼마나 나아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뒤로 물러서야 된다. Putting too much into a painting 너무 많은 걸 그림에 쏟아붓는 것은 can spoil, 망칠 수 있다. its impact, 그 영향력을 and leave it looking overworked. 과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If you find yourself struggling to decide whether you have finished, 당신이 끝냈는지, 끝이 났는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스스로 애를 먹고 있다라고 발견하게 되면 take a break and come back to it later with fresh eyes. 그냥
쉬고 신선한 시선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라. Then you can decide. 그러면 당신은 결정할 수 있다. Whether any areas of your painting would benefit from further refinement. 당신의 그림 중 어떤 영역이, 어떤 부분이 추가적인 개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하나에만 몰빵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작업해라. 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두루두루 작업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끔씩 물러서라. 그지? 쉬어라.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라. 공부하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굳이 계속 꾸역꾸역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책 덮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든,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면 된다. 라는 거죠. 1번, drawing inspiration from diverse artists. 다양한 예술가들로부터 영감을 이끌어내는 거. 영감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2번, don't spoil your painting by leaving it incomplete는 정반대 이야기죠. 작품을 불완전하게 방치함으로써 그림을 망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방치하지 말란 이야기인데 방치하란 이야기니까 반대 이야기죠. Art interpretation, 예술에 대한 해석, discover meanings in a painting, 의미를 발견하는 거 전혀 상관없는 내용. Do not put down your brush, 붓을 내려놓지 말라. 더 많이 할수록 더 좋다.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5번, avoid overwork. 과도한 작업 피해라. And find the right moment to finish. 그리고 끝낼 올바른 순간을 찾아보아라.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정답률 77%니까 얘도 사실은 쉬운 문제였다. 그 아까 29번 틀렸는데 아까 2번. 자, 참고로 설명하면 자, 이거 병렬 구조 묻는 거죠. Those who have found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find their days much more energizing and satisfying and 자, to count가 아니라 여기 find하고 병렬 구조니까 그냥 count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없어. 그냥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지. 자, 그 다음 30번 밑줄어 보겠습니다.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모순된 말을 찾아라.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he rate of speed at which one is traveling will greatly determine the ability to process detail in the environment. 속도인데 누군가가 이동하는 속도의 비율은 그 환경 안에서 세부적인 걸 처리하는 능력을 크게 결정할 것이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determine, 결정하다. 그러면 A가 B를 결정할 것이다. A가 B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A에 따라 B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A가 원인, B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결과가 긍정적이야 그러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원인의 필요성. 결과가 부정적이야. 그럼 원인하지 말라는 원인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환경에서 디테일한 거,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속도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디테일한 걸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겠어? 느려야 되겠어? 디테일한 걸 처리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세부적인 걸 다 볼 수 있습니까? 천천히 가야지. 속도가 느릴수록 세부적인 걸 처리하는 능력은 좋아지기 마련인 거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세부적인 걸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두 번째 문장. In evolutionary terms, 진화적인 terms, 관점에서 보면 human senses are adapted, 적응되어 있습니다. To the speed, 속도인데 at which humans move through space under their own power while walking. 걸어 다니는 동안에 인간 자신의 힘 하에서 공간을 통해 인간이 이동하는 속도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무슨 없죠? Our ability to distinguish detail in the environment is therefore 따라서 그 환경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별하는 능력은 ideally suited to movement at speeds of perhaps 5 miles per hour and under 어쩌면 시속 5마일이나 그 이하의 속도에서의 움직임에 이상적으로 적합합니다. 시속 5마일 또는 그 이하는 인간의 평균 도보 속도, 걸음걸이 속도를 말하는 거죠. 자, 못은 없고요. The fastest users of the street motorist 동격이고요. 이 길을 가장 빠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인 운전자들은 therefore have a much more limited ability 훨씬 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능력? To process details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세부적인 것을 처리하는 매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A motorist simply has enough time or ability to appreciate design details. appreciate, 평가하다, 이해하다. 디자인 세부 사항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능력을 운전자들이 갖고 있나요? 부족한 시간을 갖겠죠. 인과적으로 모순 있네? 이게 뭐가 어려워? 답 3번. 자, 그 다음.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무관한 문장이다. 중심 내용은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원인 결과관계, 즉 인과관계를 나타내니까 대상이 다르다, 무관한 문장. 의견의 방향성이 다르다, 무관한 문장. 원인이 다르다, 무관한 문장. 결과가 다르다,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첫 번째 문장. A group of psychologists studied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who experienced weekly group music therapy, including singing familiar songs and composing original songs. 한 심리학자 단체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어떤 사람들? 심각한 정신병을 가진 후 선행사는 정신병이 아니라 individuals. 아, 이중수식 구조구나. 매주 집단 음악 치료를 경험했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했다. 친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독창적인 노래를 작곡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신병과 정신질환과 무엇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음악, 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둘 중 하나지. 정신병 가진 사람들이 집단 음악 치료 받아봤자 소용없거나 소용이 있거나 the result showed that 결과가 보여줬는데 the group music therapy improved the quality of participants' life. 집단 음악 치료는 참가자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라는 걸 보여주었다.
with those participating in a greater number of sessions experiencing the greatest effect, benefits. with 분사구문입니다. with 분사구문 알아? with 분사구문. 자, 이거 우리가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단수나 with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나오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나온 표현을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명사나 대명사 A라고 하고 분사 B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시간적 의미 A가 B 하면서 두 번째는 이유, 인과적 의미 A가 B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A야 된다는 게 뭡니까? Those participating in a group in a greater number of sessions. 더 많은 횟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 가장 큰 이익을 경험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음악 치료를 받으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상태, 삶이 좋아졌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 그제? 결과 플러스. Focusing on singing, another group of psychologists reviewed articles, 기사 논문이란 뜻이고요. On the efficacy, 효능감이란 뜻이에요. 효용성 of group singing as a mental health treatment for individuals living with a mental health condition in a community setting. 자, 노래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또 다른 단체의 심리학자들이 논문을 평가했는데 무엇에 관한 논문? 집단 노래하는 것의 효능에 관한 논문, 정신 건강 치료로서 집단 노래하기의 효능, 효용성에 대한 논문을 평가했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 상황에서. The findings show that 그 결과가 보여주었던 바는 when people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participate in a choir, 합창단이고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합창단에 참여했을 때 their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ignificantly improved. 그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이 상당히 좋아졌다. 우울증이 있거나 뭐 하여튼 뭐 조현병이 있거나 뭐 정신질환 있으면 노래해라. 교회 가서 노래를 하든 아니면 기타 들고 홍대 입구 가가지고 버스킹을 하든 노래해라. 아 근데 집단 노래를 하라는 거지. 혼자 하지 말고. The negative effects of music were greater than the psychologists expected. 부정적인 효과? 그러면 이거 의견의 방향성,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다르잖아, 지금. 그지? 아, 음악의 부정적인 효과가 심리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라고 하면 뭐 어쩌란 이야기야. 음악 치료 받지 말란 이야기네. 그지? 네가 무슨 노래야. 약이나 먹어. 자, 그룹 singing provided enjoyment, 즐거움과 improved emotional states, 나아진 정서적인 상태, 그 다음에 developed a sense of belonging, 어떤 소속감, and enhanced self-confidence,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 건 다 긍정적 결과니까. 자, 5번이 의견의 방향성,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다르죠?
5번 문장이. 자, 그러면 정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40번 요약문 완성. 꼭 명심해 둘게. 뭐부터 봐라? 요약문부터 봐라. While the controllable conscious mind deals with thoughts and A, the fast-acting subconscious mind stores your responses, P, real fears. 잘 봐. 이때 while은 대조의 뜻이야.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 The controllable conscious mind, X와 the fast-acting subconscious mind, Y를 대조하고 있는 거지. X, 통제 가능한 의식적 마음은 생각과 A를 다루는데, X는 생각과 A를 다루는데, 빨리 움직이는 잠재 의식적인 마음은 당신의 반응을 저장해서 진짜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음, 빨리 움직이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반응을 저장하면 진짜 두려움이 커질까 줄어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빨리 움직이면 진짜 두려움을 키울까 줄여줄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의식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질까 적어질까? 그러면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두려움을 키울까 줄일까? 줄이는 의식적인 마음이 줄이는데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늘려야 되겠지. 아니 왜 자라보고 놀란 거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건데 얼핏 보거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은 되게 무서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 의식적인 마음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면 생각과 A를 다루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잠재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별것도 아닌 게 되게 두려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정답 뭐 선택지 보고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뭐 바로 볼까? 자,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forming 형성한다 가능하고 극복하는 건 안 되죠. 피하는 것도 안 되고 형성한다. 자, 그럼 A 자리에 들어갈 게 감정이냐 도덕성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겠지?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봅시다. The mind has parts that are known as the conscious mind and the subconscious mind. 마음은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인 마음이라고 알려진 The subconscious mind is very fast to act and doesn't deal with emotions.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매우 행동에 있어서 빠르고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감정은 누가 다루는 거야? 의식적인 마음이 다루는 거겠지? A 자리에 들어갈 말은 emotions가 되겠네. It deals with memories of your responses to life.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대한 기억을 다루는 거지. Your memories and recognition. 기억과 인식을 다루는 거야. However, the conscious mind is the one that you have more control over. 하지만 의식적인 마음은 당신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Think, 생각하는 거죠. You can choose whether to carry or on a thought. 어떤 생각을 계속 담고 있을지 말지, or to add emotion to it.
그 생각에 감정을 더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의식적인 마음을 통해서. And this is the part of your mind that lets you down frequently. let down 하면 실망시키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 부분이 당신의 마음의 일부인데, 의식적인 마음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야. 종종. Because, 왜냐하면, fueled by emotions. 감정에 의해서 부추겨진 채, you make the wrong decisions time and time again. 당신이 계속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When your judgment is clouded by emotions, 당신의 판단, 즉 의식적인 마음이 감정에 의해 어두워지게 되면 this puts in biases, 편견을 집어넣게 되고 and all kinds of other negativities, 온갖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That you hold you back. hold back 하면 뒤에서 붙잡는 거니까 억제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야. Scared of spiders? 거미가 무섭나요? Scared of the dark? 어두운 것이 무섭습니까? There are reasons.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들? For all of these fears.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but they originate in the conscious mind. 자, 이러한 그 두려움은 의식적인 마음에서 발생하는 거고 비롯되는 거예요. They only become real fears when the subconscious mind records your reactions. 그런데 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두려움들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의식적인 마음이 당신의 반응을 기록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뭘 한다는 거야? 두려움, 진짜 두려움을 키운다는 이야기죠.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자, A 자리에는 emotions, 감정 들어가야 되고요. B 자리에는, 자, 키운다, forming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정답률 65%니까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1번, 42번 논리정문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제목, 중심 내용 파악하면 되고, 자, 어휘, 밑줄 어휘, 모순된 말을 찾으면 되겠죠. Norms are everywhere. 자, 규범에 관한 이야기구나. 규범.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하는 거죠. Defining, 정의하면서 what is normal, 무엇이 정상적인지를 정의하고 and guiding 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life at every turn, 매번 몸을 돌릴 때마다 사회적인 삶에 우리의 해석을 이끌어 줍니다. As a simple example, 예로서, 간단한 예로서, there is a norm in Anglo society to say thank you to strangers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such as open a door for you,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and give you directions. 앵글로 사회에서는, 앵글로는 이제 영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죠. 예, 앵글로 사회에서는, 영국 사회에서는 규범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규범?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하는 규범이 있어요. 누구한테? 낯선 사람한테. 어떤 낯선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방금 해준 사람, 가령 뭐 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뭔가 떨어뜨렸다라는 걸 point out, 지적해준다든지, 아니면 당신에게 뭐 길을 알려준다든지, 와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방금 당신에게 해준 낯선 사람에게 Thank you라고 말을 해야 하는 규범이 존재합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돼? 응징당할 수도 있겠지. There's no law. 법은 없어요. That forces you to say thank you. 당신이 고맙다고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법은 없습니다.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 체포한다든지 그러진 않아. But if people don't say thank you in these cases, 만약 이런 경우에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It is marked. 표시가 돼요. 즉 눈에 띄는 거지. People expect that you will say it. 사람들은 기대해요. 당신이 그가 고맙다고 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You become responsible.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Failing to say it. 고맙다고 말하는 걸 실패하는 것은 will both surprising, 놀랍기도 하고 and worthy of criticism. 비난의 가치가 있게 될 거예요.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또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알지 못하는 것은 is the central problem,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문화 간의 교차 소통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이 고맙다는 사례를 계속해 보면 even though another culture may have an expression that appears translatable,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또 다른 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많은 문화에서는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없대요. 우리는 있죠. 아,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자,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even though 반대가 나와야 되잖아. There may be similar norms for its uses. 비슷한 규범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For example,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is considerable. 누군가가 야기한 대가가 상당한 경우에만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할 정도로 such that은 뭐뭐할 정도로 이런 뜻이야. 다시 우리 같은 경우는 딱 그에 해당되는 건데 자, thank you를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고맙습니다 이러면 사람 되게 저 사람이 날 놀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렇잖아.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7층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 7층을 딱 눌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그지? 당황스럽잖아.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7층 가려는 게 아니었어. 6층 가야 돼. 7층 다시 취소하고 6층 누르면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비슷한 규범이 아니라 어떤 규범이다? 다른 규범, 정반대의 규범이 되겠지. 다시 왜 그러냐? 자, even though, although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S1V1A와 S2V2B는 반대 논리여야 돼. 비록 A일지라도 B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규범이 있다라고 해야 상반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는데 비슷한 규범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또한, 게다가, 됐습니까? 자, 네. 그러면 다시 42번 정답은 4번 D가 되겠고요. 꽤 어려웠던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뭐예요? 규범에 관한 내용인데 8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모르면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8번 문장이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선택지 봅시다. 1번. 규범.
for social life and cultural communication. 사회적 삶과 문화적 소통을 위한 규범이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don't forget to say thank you at any time. 아니, 그것도 커뮤니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땡큐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는 공동체에서만 해당되는 거고. 3번, how to be responsible for your behaviors.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언급한 바도 없어요. 4번, accept criticism without hurting yourself. 비난을 받아들여라. 아니,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5번, how did diverse languages develop? 다양한 언어가 어떻게 발달했는가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였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과 같은 의미나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보면 all creatures are capable of some degree of 빈칸. 모든 생명체들은 be capable of 하면 be able to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뭐 새끼를 낳을 수 있다, 번식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잠을 잘 수 있다,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지문에서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진술 또는 할 수 없는 것의 을 나타내는 역진술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봅시다. Every species has certain climate requirements. 모든 종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후적인 요구 조건을 갖고 있어요. What degree of heat or cold it can endure, for example. endure,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고요. 그 종이 어느 정도의 열기나 추위를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극곰은 막 영하 30도 막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는 뜨거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지. 네. When the climate changes, 근데 기후가 변하게 되면 the places that satisfy those requirements change too.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러한 요구 조건, 기후적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Species are forced to follow. 종들은 강요를 받는데 뭐 하도록? 이를 따르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후 조건이 바뀌었어. 그러면 다른 데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아직은 안 나왔죠. 자, 다섯 번째 문장 볼게요. Even creatures that appear immobile, like trees or barnacles. barnacle은 따개비입니다. 따개비, 조개죠. are capable of dispersal at some stage of their life. 이 dispersal이라는 단어는 각주에 나왔을 텐데 어,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분산이 뭐냐 하면 흩어지는 거죠. immobile이 무슨 뜻이야? 모바일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동 불가능한 이런 뜻이지? 나무나 따개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종들마저도 어떤 스테이지, 단계에서는, 삶의 단계에서는 분산할 수 있대요.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 뭐예요? 디스포설이죠. 분산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As a seed, 씨앗으로서, in the case of the tree, 나무의 경우에 있어서, or as a lava, 애벌레로서, in the case of the barnacle, 따개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a creature must get from the place it is born. 어떤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태어난 장소에 가야만 합니다. 장소로부터 자, from A to B to a place where it can survive, grow and reproduce. 생존하고 자라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즉 이동해야만 하는 거죠. From fossils, 화석으로부터 scientists know that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바는 even creatures like trees, 나무와 같은 생명체조차도 moved with surprising speed, 엄청난 속도로 during past period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지난 시기 동안 이동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네. 자, disposal, 분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 endurance, 참을성, 2번 movement, 이동, 답이 2번이 되겠죠. 32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이건 이제 타겟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먼저 보는 이유는 지문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부터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먼저 목표 설정을 하고 지문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문장. In the interviews, the featured leaders are asked about their management techniques and regularly claim to continually encourage blank from more junior staffers. 인터뷰에서 이 지도자들이 특집으로 다루어진 지도자들이 질문을 받아요. 지도자들의 관리 기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늘 클레임, 주장하는데 누가 이 인터뷰 받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끊임없이 보다 주니어, 하급 직원들로부터 빈칸을 인커리지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려한다.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조직을 관리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지도자들은 늘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급 직원들로부터 빈칸을 끊임없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하급 직원들로부터 무엇을 권장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견. 너 요즘 뭐 어떻게 일하는 거 괜찮아? 의견을 뭐 그렇게 강요한다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권장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문장 봅시다. No respectable boss would say respectable이 무슨 뜻이야? 뭐 훌륭한이란 뜻이지? 부정주어니까 전체 부정의 뜻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우두머리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우두머리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네가 훌륭한 우두머리가 되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aff from speaking up. make it a point to 부정사 하면 이때 it 가목적어고요. to 부정사가 직목적어,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조고요. 여기서 point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어떤 지도자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discourage A from B 하면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의 직원이 소리 높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습니다. 라고 말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And I maintain. 그리고 나는 주장하는데, 유지하는데, a culture. 어떤 문화를 유지하냐면, that prevents disagreeing viewpoints from ever getting aired. get aired 하면 방송을 타다, 전파되다라는 뜻이에요.
반대하는 관점이 전파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문화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훌륭한 우두머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제신술은 뭐예요? 소리 높여 말하는 거죠. If anything,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most bosses even say that they are pro-dissent. assent는 동의하다라는 뜻이고요. dissent는 반대입니다. 반대하다라는 뜻. 대부분의 우두머리는 심지어 본인이 친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라는 건 찬성을 나타내 반대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This idea can be found throughout 뭐뭐 도처에서 the series of conversation with corporate 기업과 university 대학과 and non-profit leaders 비영리 지도자들과의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어요. Published weekly in the business sections of newspapers 신문사의 비즈니스 섹션에 매주 발간되는 이런 대화 시리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인터뷰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지도자들은 자신의 관리 기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늘 이런 주장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 하급 직원들로부터 뭐예요? 반대의 의견을 권장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디센트가 들어가야 되겠지? 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아니면 뭐 어려운 게 있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꺼져 이 새끼야.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아, 그래? 아,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구나. 다시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봐. 아, 재미가 너무 없어요. 너무 이게 지금, 졸려요, 막. 이런 얘기 하라고. 아, 마음의 상처를 입게. As Bob Pittman remarked in one of these conversations, 밥 피트만은 누구겠습니까? 밥 피트만은 어떤 사람 누구겠어요, 누구? 리더겠죠. 훌륭한 리더겠지. 이 사람이 이 대화 중 하나에서 remark, 언급했던 것처럼 I want us to listen to these dissenters. 자, 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Because they may intend to tell you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뭘? Why we can't do something?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지를 말하고자 의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But if you listen hard, 하지만 열심히 듣다 보면 what they were really telling you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 is what you must do to get something done.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요. 정리.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반대하는 의견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disagreeing viewpoints. 자, 그러면 1번 unconditional loyalty. loyalty 충성심이죠. 무조건적인 충성심. 까라면 까 아니고요. 2번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태도. 웃어 아니고요. internal
protest. protest가 뭐야? 항의하다 이런 뜻이거든. 내부의 항의, 이게 반대하는 의견. 답은 3번이 되겠죠? 경쟁적 분위기, 뛰어난 성과. 아닙니다. 정답률 궁금한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웠어? 29%? 내가 이해가 안 돼. 에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If you open the eyelids of a sleeping mammal, 만약 당신이 잠을 자고 있는 포유류의 눈꺼풀을 오픈하면, 잠자고 있는 사자의 눈꺼풀을 까보면, the eyes will not see normally. 이 잠자고 있는 포유동물의 눈이 정상적으로 보지는 못할 겁니다. They, 빈칸. 여기서 they는 잠을 자고 있는 포유동물의 눈꺼풀이겠죠? 네. 뭘 하고 있는 거야? 작동을 안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거지. 대진술 한번 찾아볼까?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of a sleeping animal or person, 자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is that they do not respond normally to environmental stimuli. 자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이 환경적인 스티뮬라, 자극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데? 만약 자고 있는 포유동물의 눈꺼풀을 오픈하면 눈꺼풀이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반응을 못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문장. Some visual information apparently 명백히 gets in. 안으로 들어오지만 일부 시각적 정보가 명백히 들어오긴 하지만 but it is not normally processed. 그 시각적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데 as it is shortened or weakened. 왜냐하면 그 정보가 축소되거나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Same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s. 다른 감각 체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만져도 못 느끼는 거고, 소리 질러도 못 듣는 거고. Stimuli are registered. 자극이 기록은 되지만 but not processed.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Normally, 정상적으로. And they fail to wake the individual. 그래서 그 자극은 자고 있는 객체를 깨우는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Perceptual disengagement. engagement는 관여하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는 거야. 개입하는 거, 참여하는 겁니다. disengagement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이나 분리란 뜻이거든. 인지적인 이탈은 probably serves the function of protecting sleep.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지도 몰라요. 인지적 이탈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자극이 감각을 통해 인식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왜 잠을 자는 동안에 인지적 이탈, 즉 감각적으로 인식을 못 하느냐? 잠을 자기 위해서이다. So some authors do not count it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sleep itself.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인지적 이탈, 즉 자극을 인식 못하는 것이고요. 이 인지적 이탈을 수면 그 자체의 정의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지적 이탈이 잠이 아니야. 인지적 이탈은 그냥 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방법인 거죠. But sleep would be impossible without it.
그 인지적 이탈이 없으면 수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t seems essential to its definition. 이 인지적 이탈은 수면에 대한 definition, 정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인지적 이탈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many animals, including humans,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은 use the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 drowsiness는 drowsy의 명사인데, drowsy가 졸린이란 뜻이에요, 그냥. 졸린 상태라는 intermediate, 중간의 상태를 사용한다. 왜? To derive, 이끌어내기 위해서 some benefits of sleep, 수면의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without total perceptual disengagement, 완전한 전체적인 인지적 이탈 없이 수면의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졸린 상태라는 중간적 단계를 사용한다. 꼭 조는 거지. 이때는 뭐예요? 자는 건 아니야. 자는 건 아니야. 그지? 인지적 이탈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 자, 정상적으로 못 본다. 환경적 자극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1번. Get recovered easily. 쉽게 회복된다. 뭐 다쳤습니까? 아니죠. 2번. Will see much better. 더 잘 본다고요? 3번. Are functionally blind. 기능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 답 3번이 되겠네요. 정답률 62%네요.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6번 문장 보겠습니다. Knowing that experts forget how hard it was for them to learn, we can understand the need to blame rather than making assumptions about how students should be learning. 아, 자, 알면 뭘? 전문가들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뭘 잊어버려? 전문가들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필요성을 뭐가 아니라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정? 어떻게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가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잠깐만.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전문가가 되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까먹기 마련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구구단은 이제 완전히 잘 알잖아, 그지? 근데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는 게 쉬웠어? 어려웠지. 근데 그걸 자꾸 까먹는다고. 그럼 어린 아이가 구구단을 자꾸 못 외워. 야, 그럼 너 그것도 못 외우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구구단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응원을 해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응원을 해주고. 그래, 이거 어려운 거야. 응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할 수 있을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 그죠? 초심이 뭐야? 처음에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그런 말이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have shown 수없이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바는 how experts in a field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어떻게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when introducing newcomers to the field 그 분야에 대해
newcomers. 새로 들어온 사람, 초보자를 소개할 때 어려움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선생님이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배우고 싶거든? 신기하지? 인스타그램을 나는 안 했어. 계정은 있어. 근데 뭐 올리는 것은 배웠어. 뭐 이렇게 가운데 아래 이렇게 이건가? 아 너도 몰라? 멍충이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아,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배우고 싶어. 왜? 다 하니까. 다 해. 요즘에는 문자 안 하고 인스타그램 DM으로 다 뭐 연락 주고받고 한다면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오, 나도 신기해.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을 잘할 거란 말이야. 선생님한테 인스타그램 좀 가르쳐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너 못 알아듣잖아.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 아,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다고. 선생님 전능아이? 막 이런단 말이야. 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a genuine training situation. genuine은 진짜의, fake의 반대말입니다. fake는 가짜고요. 진짜 훈련 상황에서 Dr. Pamela Hines found that 파멜라 박사가 발견했던 건 people expert in using mobile phones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사람들이 were remarkably less accurate than novice phone users. novice는 초보입니다. newcomer하고 동의어예요. 이 초보 휴대폰 사용자들보다 주목할 만큼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In judging, 판단하는 데 있어서. How long it takes people to learn to use the phones.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초보 휴대폰 사용자들보다 전문가인 사람들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AI 6시간 만에 끝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10분 만에 끝내기. 근데 이게 AI를 10분이나 6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어? 그래서 전문가들은 된다고 생각해. 초보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몇 개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I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부정확하다라는 거지. 이 시간 내에 못 배운다는 이야기지.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야 뭐 그냥 척척척 하니까 쉽지.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 Experts can become insensitive. sensitive는 예민한, 민감한이라는 뜻이고 insensitive는 둔감한이라는 뜻이고요. 전문가들은 둔감해질 수 있어요. To how hard a task is for a beginner, for the beginner. 어떤 과제가 초보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못 느껴요. An effect, 효과인데 referred to as the c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효과인 거죠. 선생님도 지식의 저주에 걸렸죠. 야, 영어 단어, 야, 100개 외우는 게 뭐, 그게 뭐, 30분이면 다 외우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지식의 저주죠.
Dr. Hines was able to show that as people acquired the skill, they then began to underestimate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at skill. underestimate가 무슨 뜻이지? 과소평가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자, 하인즈 박사는 보여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킬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뭘? 그 스킬의 어려움의 수준에 대해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지. 요거에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 Participants even underestimated. 참가자들은 심지어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to acquire the skill. 본인 자신이 그 스킬을 얻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었는지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In an earlier session,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들은 본인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그 어려움에 대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가정하는 게 아니라 정리합니다. 자, 빈칸에는 underestimate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e skill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어. 과소평가 안 하는 것. 1번 Focus on the new functions of digital devices. 디지털 장치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집중하는 거. 전혀 상관없네요, 그지? 아, 이런 기능도 있었어? 2번 Apply new learning theories recently released. 최근에 공개된 새로운 학습 이론을 적용하는 거. 뭐 개소리야? 3번 Develop varieties of methods to test students. 학생들을 시험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거. 무슨 시험을 봐요. 4번 Forget the difficulties that we have had as students. 우리가 학생 때 가졌던 어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5번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students' eyes. 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학습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지. 그래. 네, 선생님도 다시 초심을 갖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래,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루에 한 개씩만 외워. 음. mother? 오늘 외웠으니까 그럼 내일은 father 배우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외우겠지. 그치? 파이팅! 자, 36번, 37번 순서 정하기 보겠습니다. 뭘 찾아야 되는데요? 연결고리를 찾아라. 연결고리는 뭐다? 연결사. 두 번째, 지시어나 대명사.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지시문. In many sports, people realize the difficulties and even impossibilities of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fully in many adult sport environments.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어려움과 심지어 불가능성을 어린아이들이 많은 성인 스포츠 환경에 충분히 참여하는 것의 어려움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1 as examples 사례로서 예를 들자면 baseball has t-ball, football has flag football, and junior soccer uses a smaller and lighter ball and sometimes a smaller field. 야구는 티볼이 있고
축구는 플래그 풋볼이 있고, 주니어 사커는 보다 작고 가벼운 공과 때때로 보다 작은 경기장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예시겠지. 솔루션이 앞에 나와야 되겠지? 이건 문제 제기한 거고. 그러면 B1 보겠습니다. In a similar way,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이런 게 이제 연결사죠. 시그널. 추가하고 있는 거지, 이건. Tennis has adapted the court areas, balls, and rackets to make them more appropriate under children under 10. 테니스는 경기장과 공과 라켓을 개조했습니다. 경기장과 공과 라켓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더 적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B는 A 뒤에 와야 되겠지. 이건 또 다른 솔루션이니까. 그러면 솔루션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C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네. 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네. 허허. 자, 다시 확인. 애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 스포츠에서. C. They found. 여기서 they는 이 깨달은 사람들이겠지? The road to success for young children is unlikely. 어린아이들의 성공에 대한 길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If they play on adult fields, courts, or arenas, 이 성인용 경기장에서 아이들이 플레이한다면 with equipment, 장비를 가지고 that is too large, too heavy, or too fast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또는 너무 빨라서 for them to handle 아이들이 다룰 수 없는 while trying to compete in adult style competition 어른 스타일의 경쟁에서 경쟁하고자 노력할 때 common sense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이 널리 퍼졌어요. 다양한 스포츠가 아이들을 위해서 개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개조에 대한 예시가 야구는 티볼, 풋볼은 플래그 풋볼, 테니스는 이렇게 했고요. 됐나요? CAB 4번이 정답이겠죠. 37번 보겠습니다. With no horses available, the Inca Empire excelled at delivering messages on foot. 이용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잉카 제국은 뛰어났습니다.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뛰어났습니다. A1. When a messenger neared the next hut. neared.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야. 다가서다. 한 메신저가 다음 오두막으로 다가섰을 때 he began to call out and repeated the message 3 or 4 times. 이 메신저가 소리를 지르고 반복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3-4번 정도. To the one who was running out to meet him. 그 메신저를 만나기 위해 뛰쳐나오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3-4번 반복했대요. 오두막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치? 연결고리가 없고요. B1. The messengers were stationed on the royal roads to deliver the Inca king's orders and reports coming from his lands. 이 메신저들은 왕이 다니는 길에 배치되었습니다. 잉카의 왕의 명령과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쨌든 A는 B 다음에 와야 되겠네, 그지? 자, B2 보겠습니다. Called Chaskis, they lived in a group of 4 to 6 huts. 오두막 이야기 여기 나왔죠? 자,
차스키스라고 불리던 메신저들은 그룹으로 4명에서 6명 정도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Placed one from 1 to 2 miles apart. 1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채 배치되어 있는 along the roads, 길을 따라서. 자, 메신저가 다음 오두막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메시지를 세네 번 정도 반복했다. A2, the Inca Empire could relay messages 1,000 miles in 3 or 4 days under good conditions. 잉카 제국은 좋은 상태 하에서는 1,000마일 정도 메시지를 3, 4일 만에 중계할 수 있었다. 그럼 C를 봅시다. 자, C가 가장 먼저 나오거나 중간에 나오거나 마지막에 나오는 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C1. They were all young men and especially good runners who watched the road in both directions.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으며 특히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길을 지켜보았다. 여기서 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messengers, 차스키스 얘기하는 거지. C가 가운데 와야겠네. B 다음에. 자, C2. If they caught sight of another messenger coming, 또 다른 메신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they hurried out to meet them. 그 메신저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밖에 나갔습니다. The Inca built the huts on high ground in sight of one another. 서로 보이는 높은 지대에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신저가 다음 오두막으로 다가오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1,000마일 거리의 메시지를 3, 4일 만에 전달할 수 있었다. 결론 BAC가 정답이 되겠죠. BCA가 정답이 되겠죠. 자, C의 another messenger가 어, A의 a messenger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 C, A 이렇게 되는데 정답률 59%.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삽입 문제인데요. 삽입 문장의 위치 구하는 건 단절고리를 찾아야 돼요. 물론 이 단절고리도 첫 번째 연결사가 있고 두 번째 주시어나 대명사가 있습니다. 즉, 앞뒤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제시문 보겠습니다. Research in the 1980s and 1990s, however. 자, 연결사.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는 demonstrated that 증명했습니다. The tongue map explanation of how we taste was, in fact, totally wrong. 혀 지도라는 설명,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는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는지에 대한 혀 지도 설명이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이 제시문 다음부터는 아니다, 틀렸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he town was mapped. 맵이 동사로 쓰면 그리다, 지도로 그리다 이런 뜻이지. Into separate, 별개의 areas, 영역으로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Where certain tastes were registered. 어떤 맛이 기록되는 특정 별도의 영역으로 그려졌습니다. Sweetness at the tip. 단맛은 혀끝으로, sourness on the sides. 신맛은 양 옆으로, and bitterness at the back of the mouth. 쓴맛은 혀 끝으로 이렇게 맛을 인식한다라는 혀 지도가 그려졌대요. 두 번째 문제. As it turns out, 밝혀진 바대로 the map was a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of research conducted in Germany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말에 독일에서 실행된 연구의 오해이자 오역이었대요. 그 지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답이 1번, 2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정답률 54%.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Environmental factors can also determine how the animal will respond during the treatment. Also, 또한 환경적 원인이 그 동물이 치료하는 동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A가 B를 결정할 수 있다는 아까 설명했듯이 원인 결과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 또한 추가하고 있는 거니까 원인 결과 인과관계 하나 1 말고 인과관계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동물이 치료를 받는데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집에서 치료받을 때는 고분고분한데 예를 들어서 뭐 막 밖에서 비가 내리는데 막 치료받는다 그러면 반항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 첫 번째 문장 No two animals are alike. alike 똑같은 어떠한 두 동물도 똑같지 않습니다. Animals from the same litter. litter는 한 배에서 난 새끼란 뜻이에요. 각주에 나왔고요. 똑같은 어미에게서 나온 동물들마저도 will display some of the same features. 똑같은 특징을 보여주겠지만 but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as each other. 서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may not respond in entirely the same way during a healing session. 치료하는 동안에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cat in a rescue center will respond very differently than a cat within a domestic home environment. 보호센터에서,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는 가정 환경에 있는 고양이와는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조센터, 가정 환경은 뭘 얘기하는 거야? 환경 요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제시문에 대한 예시니까 2번, 3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앞에 나온 첫 번째 인과관계는 뭐예요?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이게 원인 1, 결과 1이 되는 거고. 또 똑같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도 한다. 결과 1이지.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보통 38번, 39번 삽입 문제가 정답이 3번이나 4번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38번처럼 정답이 1번이거나 삽입 문제인데 39번처럼 정답이 2번인 경우에는 정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렵거나 문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선입견 때문에 정답률이 낮은 경우야. 그 얘기는 어떤 문제든지 선입견 갖고 문제는 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수고했어요.